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초원의 포식자 몽골 기병. 그들이 가는 곳엔 오직 항복과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적의 군단이 처참하게 짓밟힌 두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은 습기 가득한 베트남의 정글, 다른 한 곳은 이글거리는 이집트의 사막이었습니다. 말들은 늪에 빠져 허우적댔고 천하를 호령하던 지휘관의 목은 모래바람 속에 굴러다녔죠. 그들은 대체 무엇을 간과했던 걸까요? 강바닥에 박힌 의문의 나무 말뚝, 그리고 몽골의 주특기를 역으로 이용한 소름 돋는 심리전. 역사상 단 한 번도 뚫리지 않았던 몽골의 방패가 단숨에 박살난 그 결정적 순간. 오늘 세계사를 뒤바꾼 전율의 기록, 몽골이 유일하게 패배한 그 지옥 같은 전쟁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계를 정복한 몽골의 말발굽 소리가 멈추지 않을 것 같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동쪽으로는 고려와 중국을 삼키고 서쪽으로는 유럽의 문턱까지 두드렸던 그 무적의 군단 말이죠. 하지만 그 거침없는 진격이 거짓말처럼 멈춰 선 두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고온다습한 정글의 베트남과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이집트의 사막입니다. 오늘 저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제국, 몽골을 무너뜨린 두 번의 결정적 패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를 안내할 곳은 13세기 베트남의 쩐 왕조입니다. 몽골군은 무려 3차례나 이곳을 침공했습니다. 초원의 기병들에게 베트남의 날씨는 그 자체로 재앙이었습니다. 갑옷 안으로 스며드는 습기와 이름 모를 풍토병은 병사들을 지치게 했고 숲은 말을 타기에 너무나 빽빽했죠. 하지만 베트남의 영웅 쩌능다오 장군은 단순히 지형에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청야 전술을 선택했습니다. 먹을 것을 모두 없애고 성을 비워 몽골군을 굶주리게 만든 뒤 지칠 대로 지친 그들이 퇴각할 때를 노렸습니다. 그 정점은 바익단강 전투였습니다. 쩌능다오 장군은 강바닥에 거대한 나무 말뚝을 촘촘히 박아두었습니다. 밀물대는 보이지 않던 그 말뚝들이 썰물이 되자 몽골 함선의 배 밑창을 사정없이 뚫어버렸죠. 퇴로가 막힌 채 강 위에서 우왕좌왕하던 몽골군은 베트남군의 화살 세례 속에 전멸했습니다. 초원의 늑대들이 강물 위에서 수중고온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물러나는 척하던 베트남의 작은 배들이 갑자기 방향을 틔웁니다. 몽골의 거대 함선들이 비웃으며 그들을 뒤쫓아 강하구로 밀려들었죠.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자연의 시간, 썰물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강물이 무서운 속도로 빠져나가기 시작하자 수면 아래 숨죽이고 있던 수천 개의 날카로운 나무, 말뚝이 그 흉측한 이빨을 드러냅니다. 우드득. 거대한 몽골 군함들의 밑창이 찢겨나가는 비명소리가 강변을 뒤덮었습니다. 퇴로는 이미 막혔고 배들은 서로 뒤엉켜 수중 감옥이 되어버렸죠. 그 순간 쩌능다오 장군의 칼끝이 강을 가리킵니다. 매복해 있던 베트남 군사들이 숲속에서 쏟아져 나왔고 하늘은 화살비로 가득 찼습니다.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몽골 기병들이 말에서 내려와 차가운 강물 속에서 살려달라 울부짖는 순간 몽골의 불패 신화는 그 진흙탕 속에 처참히 처박혔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지구 반대편 이집트 근처의 아인 잘루트에서도 믿기 힘든 소식이 들려옵니다. 당시 몽골은 이슬람의 신장 바그다드를 함락시키고 파죽지세로 아프리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앞을 가로막은 이들은 이집트의 노예 용병 출신 군단 맘루크였습니다. 1260년 맘루크의 수장 바이바르스는 몽골군을 아인 잘루트 계곡으로 유인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맘루크 군대가 몽골군이 가장 잘 쓰는 전술인 거짓 후퇴를 역으로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몽골군이 승리를 확신하고 깊숙이 들어온 순간 매복해 있던 맘루크의 중장 기병들이 양옆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몽골은 역사상 처음으로 전면전에서 완패하며 지휘관 키트부카의 목을 내주어야 했습니다. 이집트의 뜨거운 태양 아래 몽골의 선봉대가 아인 잘루트 계곡 깊숙이 발을 들입니다. 그들의 눈앞엔 겁에 질려 도망치는 맘루크의 패잔병들이 보였죠. 역시나 하는 자만심이 몽골군의 눈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계곡 가장 깊은 곳에 도달했을 때 도망치던 맘루크군이 일제히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동시에 좌우 능선에서 수만 명의 맘루크 중장 기병이 태양빛을 반사하며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유인책이었습니다. 몽골이 전 세계를 유린하며 써먹던 바로 그 거짓 후퇴 전술에 도리어 자신들이 완벽하게 갇혀버린 겁니다. 알라후 아크바르. 맘루크의 거대한 함성이 사막의 정적을 깨뜨렸고 몽골 기병의 가벼운 가죽 갑옷은 맘루크의 묵직한 철퇴와 장검 앞에 종이장처럼 찢겨나갔습니다. 몽골의 지휘관 키트부카가 말에서 떨어지는 순간 서구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황색 재앙의 진격은 이집트의 모래바람 속에서 영원히 멈추게 됩니다. 자, 이 두 전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이 보입니다. 몽골군은 자신들이 가진 최고의 무기인 기동력을 잃었을 때 무너졌다는 점입니다. 베트남에서는 늪과 정글이 발을 묶었고 이집트에서는 사막의 매복과 지형지물이 그들을 가두었습니다. 또한 두 곳 모두 몽골 본토에서 너무 멀어 보급이 원활하지 않았고 공교롭게도 몽골 내부의 칸이 사망하면서 주력 부대가 회군해야 했던 정치적 운도 따라주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도 명확합니다.
베트남은 전면전을 피하며 적을 굶기고 지치게 만드는 게릴라전의 승리였다면 이집트는 몽골과 같은 기병 전술을 구사하는 정예병들이 정면 승부에서 거둔 승리였습니다. 베트남은 지형을 이용해 적을 함정에 빠뜨렸고 맘루크는 몽골의 심리전을 꿰뚫어보고 힘 대 힘으로 맞선 것이죠. 결국 무적이라 불리던 몽골의 신화는 이 두 곳에서 깨졌습니다.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강자와 그 강자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든 현지인들의 지략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셈입니다. 몽골의 말발굽 소리가 잦아든 그곳엔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베트남과 이집트의 강인한 자존심이 새겨져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